대훈입니다. 예, 보면은 요새 서점가에 가보면 정말로 비관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다느니, 뭐 세계의 경기가 다 깔아앉는다느니, 뭐 인류는 끝나간다느니,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뜨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보다가 집어던졌던 책들이 많은데, 어떤 거냐면 이 세계가 다 망한다는 종말론적인 것들이죠. 그게 그때만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또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그 암흑의 기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가 모라토리엄 수준으로 그 도덕이 타락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화 재미없다고 몰래 돌려보는 책들 보면은 그 지구는 끝났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런 거랑 하나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뭐 2019년 현재 뭐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가 온다는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도대체 대학 다닐 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학교에다 냈던 등록금을 잘못 쓰셨는 거라고 생각해요. 등록금을 잘못 쓰신 거 그냥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요. 금융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경제 위기는 없습니다. 이번에 오는 불경기는 숫자상으로는 불경기지만 사실은 불경기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확실히 GDP가 오르는 폭이 좀 그래지고요. 그런 걸 갖다가 또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야 되는데, 중국한테 유리하게 미국이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그건 답이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2019년 현재 대부분의 자칭 서민 또는 자칭 거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소비 수준을 자세히 보세요. 10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 부자보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요. GDP나 소득 같은 거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아요. 파쉐 측정법하고, 파쉐하고 라스파이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인데, 과거에 쓰고 있던 물건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소비하던 거를 오늘 다시 똑같이 소비했을 때 옛날보다 이 정도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낮게 잡히죠. 그게 대부분의 그 실질 GDP 측정에 대한 것들이고, 노미널 GD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기존 물건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봐주시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스마트폰 한 대 때문에 없어진 소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새 스마트폰이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가족 머릿수대로 있는 집에서 대형 텔레비전 사나요? 집이 넓어도 안 사요. 대형 텔레비전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노트 9, 갤럭시 노트 8, 아이패드, 갤럭시 탭 S4, 갤럭시 탭 X6, 테레비를 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되느냐? 옛날에는 큰 테레비를 봐서 사야만 볼 수 있었던 수준의 화질이, 지금은 뭐 컴퓨터 모니터가 테레비보다 더 화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초대형 화면을 살 돈을 안 쓰고 150만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를 사서 800만원 쓸 게 150만원으로 줄어들으면 그 경제는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850만원 빼기 150만원만큼 수축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게 수축이 되어 있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경쟁이 제품 차별화를 유도합니다. 망하기 싫으면 제품 차별화를 하라는 거죠. 과거에 마르크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 주장했던 그 공산주의에서 보면, 지금도 뭐 피케티 같은 멍청한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자본은 계속해서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많아서 지구는 다 망한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도 그딴 식으로 말할 건가요? 화폐가 풍부해지는 시대에도 무슨 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를 전부 다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본과 노동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본가들은 자본도 투여하지만 노동도 투여해요. 자본과 노동을 둘 다 투여한다고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소장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자본이 아닌가요? 네, 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본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추석에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도시에 나와서 성공적이지 못한 분들보다 소작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추석에 가보면 느꼈을 겁니다. 자기 고향 비웃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는 대도시로 이사해서 고향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고, 고향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 다 캐시리치입니다. 엄청 많아요, 돈. 그 막 현금 동원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뭐 포크레인도 사고 뭐도 하고 트럭도 사고 다 하잖아. 시골 가면 다 알아. 그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안대훈이가 농업경제학과 출신이야. 농업경제학과 출신. 그래갖고 아는 건데, 그래서 예전처럼 자본과 소득과 같은 그런 양날의 기준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자본과 노동으로 자본과 노동만으로 단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착취당하고 있어요.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착취당한다고.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만 자본가는 최저임금이 없어요. 망하면은 신용불량자 돼야 돼. 그렇게 해가면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 커피 있죠? 3,500원이거든요. 이 3,500원짜리 2019년에 3,500원짜리 커피는 2009년 제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다닐 시절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앞에서 제일 비싼 커피하고 비교도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항상 그 마셨던 커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새 좋아하는 그 테라로사 있죠. 테라로사하고 계보가 같은 족보 있는 커피가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커피인데 거기 사장님이 가끔 가면은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학생 하나 뭐 학생을 수도 없이 보는데 어떻게 날 기억해 주는지 너무 감사한데, 그 가게 사장님이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라서 내가 가게 이름을 얘기 안 하겠어. 근데 아실 분은 아시잖아. 거기서 마셨던 커피가 지금 3,500원짜리 커피랑 비교도, 물론 당연히 나는 그때 마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마셨던 5,000원, 6,000원, 8,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마셨던 기억이 남아있는, 기억과 링크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커피가 나한테는 맛이 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이 3,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거기서 8,000원 주고 하는 거나, 소비자들이 특별히 이 3,500원짜리 커피가 나쁘다고 평가는 하지 않아요.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좋은 커피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본가들이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는 불황은 GDP나 GNI나 어떤 척도로 됐을 때 점점 불황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못한다든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수준의 불황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회가 축소되니까 너네들이 삶이 그렇게 고만고만하고 재미가 없는 건 니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책을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결국 그 사람은 그 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겠죠. 그냥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봤던 그런 종말론 수준의 서적, 그냥 자기 인생이, 자기의 현실이 안 좋으니까 나보다 좋은 현실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 책을 써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로 깎아대는 그런 서적들, 사회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책들 그만 보세요. 진짜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 시간이 아까워요. 예, 그 종말론적인 서적은요,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나요? 쓴 사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 챙겨서 어디로 도망갔겠지. 조용히 숨죽이고 살겠죠. 꼭 그런 책들은요, 가명으로 쓰더라. 자기 이름을 못 걸고 써. 저자 얼굴이 안 나와 있어.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 적혀 있어. 그래서 다 익명이야. 가명, 필명, 아명을 쓰고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다르게 말하고 가는 데마다 자기 양력 다르게 말하는 사람 누구 생각 안 나요? 예전에 저한테 학력 인증하라고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나는 인증이 다 돼 있는데도 네가 진짜 서울대를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동영상에다가 이미 그 제목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일 한국인 유학생들 상담 안 받아주는 이유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예, 거기 동영상에 제 서울대 졸업증명서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무슨
학력이 어쩌다니 저쩌다니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은 자기 이름도 거짓말 치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자기 이름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보면은 나이가 28살인데 일본에 30년을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들었고, 이상한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 전체를 부정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딴 심보로는 생존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나는 그런 책들 안 봅니다. 뭐 사회가 줄어든다느니, 사회 전체가 다 망한다느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침체됐다니, 뭐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본인의 삶이 그런 거지. 자기 삶이 후졌으니까 사회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도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맨날 기회만 뭐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온 인생들은 더 이상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징징대는 거예요. 진짜 들어주기 짜증납니다. 안대훈입니다.